남편이 올라타서 막 때리는 CCTV가 너는 또 왜 하루 종일 밥을 안 차려주냐 막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핸드폰 명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라이브 처음 와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정당히 올라온 질문이랑 실시간 이제 댓글 저희가 답변 다 드릴 겁니다. 당당히 질문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의 외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유는 안 하고 살아가지만 이미 정이 떨어진 지 오래고, 최근에도 외도 정황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열심히 증거 수집하고 있는 중이시라네요. 잠자리를 5년간 거부 중인데 부부관계를 하려니까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본인이 5년 전에 부정행위를 했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거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오히려 남편이 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부부관계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이제 합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5년간 부부관계가 단지 그냥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남편이 유책이 있었던 정황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러면은 이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정말 했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남편이 5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마음을 안 연 건지, 아니면 남편이 본인이 잘못한 건 있지만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서 부부관계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한 건지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5년간 부부관계 없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꼭 이혼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5년이면 좀 길긴 하지요. 이런 부분도 생각은 해보시고 진행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하려고 하는데 통상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상대방이 본인의 혼인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보통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카톡 문자라든가 아니면 사진, 아니면 병원 진단서 이런 거가 이제 많기는 하죠. 그거 이외에 CCTV 증거나 이런 거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요새 집에 그 아이들 키우면서 육아캠을 많이 설치를 해놓는데 거기에 되게 적나라하게 이제 찍히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나 이런데 CCTV도 증거로 제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예전에 남편이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력이 있었어요. 부인이 키도 크지도 않고 되게 말랐는데 남편이 올라타서 막 때리는 CCTV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찍혀가지고 보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가정폭력 증거로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들도 맞고 사는 사람들 많죠? 라고 하셨는데 네, 꽤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도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부인이 막 발로 배를 가격을 하고 머리채를 붙잡고 남자나 여자나 술에 취해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거는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죠. 가정폭력 신고하면 바로 접근 금지 조치 해주나요? 폭력적인 남편이 너무 무서워요 라고 조용히 이혼 준비하려고 증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폭력적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죽인다라고 협박을 한 적도 있어서 무서워서 경찰 신고도 못하고 살았지만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오면 경찰 신고하면 바로 접근 금지 해주나요? 접근 금지하면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폭력이 있는 정황이 거의 명백해야 경찰이 접근 금지를 해주고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경찰이 접근금지를 해주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라고 해서 임시 거처, 요새는 이제 호텔 이런 데 약간 잡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정이나 이런 데 이제 갈 수 있게끔 이제 조치를 이제 해주기도 하고요. 꼭 접근금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경찰이 봤을 때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경찰이 현장에서 접근금지 해주고요. 이외에 법원에서 이제 받는 접근금지는 한 3일 정도면 나옵니다. 이거는 기간은 보통 2개월 가능하고 이제 2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6개월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폭력이 있으면 이제 접근금지는 이제 가능합니다.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밥을 차려준다고 하면 온갖 트집을 잡는데요. 안 처먹는다, 맛이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안 있다, 이렇게. 오늘도 점심은 김치찌개를 해놨는데 안 먹고 그냥 자더라. 그러면서 일어나서는 김치찌개에 밥을 먹더니 맛없다, 괜히 먹었다, 이러면서 늘 트집질을 한다. 운동한다고 나갔는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저녁을 먹을 거냐 물어보니까 안 먹겠다 라고 해놓고 운동 갔다가 오니까 너는 또 왜 하루 종일 밥을 안 차려주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당신 분명히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네가 돈 버냐, 나는 그러면은 생활비 안 줘도 되는 거냐, 온갖 트집을 잡고 있네요. 댓글에 남편이 엄청 이제 답답하다, 앞뒤 안 맞는 말을 많이 한다, 답답하겠다, 생트집 잡는 사람 정말 짜증난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격 차이인 겁니다. 성격 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요즘은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좀 많이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별거가 오래되고 어떻게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라고 보여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면은 부부 상담도 하고 이렇게 생트집 잡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 이러면 상대방이 본인이 이제 반성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끔 어떤 남편들은 자기가 생트집 잡은 게 아니다, 부부 상담을 할 때 이제 상담사가 너무 일방적이다, 왜 저쪽 편만 들어주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이혼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그것 때문에 바로 재판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나아지는 게 없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나는 참다가 이제 안 돼서 이혼을 한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도를 안 걸리려고 핸드폰을 숨기면서 지내는데 여행 갔을 때 그러면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여행을 갔을 때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낮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포렌식 업체에서 이 핸드폰 명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포렌식을 맡겨서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신세계로에서 옛날에 이제 소송했을 때 남편 핸드폰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법원 통해서 이거 포렌식 해가지고 부정행위 증거 발견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송 통해서, 그리고 그 핸드폰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증거를 확보를 했던 사건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랑 이제 목요일 6시 라이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브 끝내시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라져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또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